네, 이번 시간에는 5학년 실과 수업과 연계하여 사회과에서 우리 문화유산과 관련된 융합 수업으로 우리 문화유산 제작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과 교육에서 나오는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설계 아이디어 정하기,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함께 패들렛 계정에서 같이 공유하는 활동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교사는 학생들이 쉽게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시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인크래프트로 역사적인 장면 꾸미기라는 주제로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비번을 먼저 공유해서 마인크래프트 계정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그 다음 모둠 꾸미기 예시 활동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해줍니다. 만약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이 몇 모둠인지 모둠을 먼저 정하고요. 그런 다음 모둠원 이름들을 각각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싶은 역사적인 장면과 같은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 공산성 전투 장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성곽을 만들고 적군과 아군이 전투하는 장면을 넣어주면 훨씬 더 우리 문화유산 또는 역사적인 배경을 만들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학생들과 해야 될 가장 주된 일들은 뭐냐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단순히 모둠 활동을 할 때 우리 이거 만들자 라고 정해졌을 때 학생들과 목적 없이 활동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모둠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방관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해서 각자 그 분야의 일을 할 건지 정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월드의 전체적인 바닥 및 배경을 설정하는 활동은 누구누구가 하고 성곽 왼쪽 부분은 누가 만들고 성곽 오른쪽 부분은 누가 만들며 성곽 가운데 부분은 누가 이렇게 설계할 건지 또 그 밖에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담당할 학생들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해야 될 활동들을 쭉 작업해 보는데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로 해서 몇 주차에 걸쳐서 이 작업들을 할 건지 정한 다음 각 주차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어디까지 할 건지 정하고 이제 학생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시간이 길다고 느껴지지만 각각의 시간들을 다 잘게 잘라서 그 시간에 해야 될 임무들을 지정해 준다면 그 해당하는 수업 시간에 훨씬 더 열심히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예시를 만들어 주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도 넣어서 우리가 만들 문화 유적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핀 다음에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정교하고 충실하게 작업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마인크래프트 월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과 같이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월드를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새로 만들기 해서 월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월드 이름 만약에 5학년 일반 학생들과 같이 한다고 하시면 5학년 일반 월드라고 단순하게 이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기본 게임 모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서바이벌 모드와 크리에이티브 모드입니다. 학생들과 같이 문화유적을 제작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할 거니까 서바이벌 모드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야 되겠죠. 난이도는 아주 평화로운 굉장히 쉬운 모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월드 환경 설정에 맵 시작, 보너스 상자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하시는 거고요. 월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의 권한과 수준을 보시는데 대체적으로는 학생들은 멤버 정도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자, 멤버, 운영자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방문자는 월드를 둘러볼 수만 있고 블록을 부순다든가 블록을 쌓는 활동이 전혀 할 수가 없는 단순하게 방문만 하는 사람이 방문자입니다. 그리고 멤버의 경우는 월드에서 블록을 분리하거나 만들거나 이런 몹이나 다른 플레이어를 공격하거나 게임 활동해야 하는데 모든 플레이어를 의미하는 이런 것들을 멤버라고 하고, 그러면 멤버와 운영자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운영자는 플레이어의 권한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보통 이제 저는 교사이기 때문에 운영자로서 학생들에게 멤버 권한을 주거나 운영자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학생들에게 운영자 권한을 준다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운영자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월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빌더를 이용해서 월드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것들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보통은 학생들에게는 멤버 정도 권한을 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월드 유형을 선택하는데 보통 저학년 학생들과 같은 경우에는 평면 공간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같이 만들거나 건물을 만드는 활동들을 보통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5학년, 6학년처럼 학생들이 보통 공간 지각력이 있는 경우에는 평면에서 하지 않고 무한 맵에서 이제 활동하는 것들을 이제 권장합니다.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들이 전부 다 평평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한맵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과 바다, 호수, 강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그냥 자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거리는 그대로 제한 놔두시면 되고요. 자, 아군을 포격한다. 각각의 몹들끼리 서로 뭔가 전쟁을 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설정해 주셔도 되고 설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는 게 ON이 된 거고 왼쪽으로 가면 OFF가 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티브 모드이기 때문에 아군을 포격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표 보기는 반드시 ON으로 설정해 줘야 학생들이 어느 좌표 공간에서 같은 모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 일수 표시는 해줘도 되고 해주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기 불확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제작하는 활동만 하면 좋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제작을 하지 않고 학생들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지른다든가 나무에 불을 지른다든가 하는 이제 활동을 하는 것들이 종종 있으니까 불확산은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제작법 잠금 해제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용암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하려면 제작법 잠금 해제를 오프 해놓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 더 중요한 것 여기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특히나 좋아하죠. TNT로 이제 건물을 폭파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TNT는 설치는 할 수 있으되 폭파는 안 되는 활동을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 오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요 몇 가지 사항들만 주의하셔서 오프로 설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치트키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 유적을 제작하다 보면 이제 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두워서 제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낮으로 유지하. 시간대 전환과 항상 낮은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설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나주로 하시고, 자, 다음에 날씨 주기도 마찬가지. 메타버스 이제 마인크래프트 월드 안에서는 비가 오기도 하고 천둥이 치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날씨 주기도 마찬가지 해제해 주시면 항상 맑은 날이 유지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블록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이와 같이 어떤 블록을 쌓아서 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커맨드 블록이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가급적이면 게임 요소가 아니라 학생들하고 뭔가 수업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제 제어하고 이제 수업을 활성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팅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호스트 모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하셔서 호스트 하셔도 되고 바로 호스트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플레이 하면서 호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같은 월드 안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는 플레이 모드로 들어오더라도 학생들에게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호스트 모드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제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시고, 자, 저장하고 종료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바와 같이 호스팅 시작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만약 하기 전에 이 월드의 설정을 바꾸시려면 설정 창을 다시 누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했던 창으로 다시 넘어와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호스팅 모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호스팅 시작할까요? 확인 누르시면 여기 참여 코드 4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시면 학생들은 참여 코드로 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냐고요? 자, 만약에 판다, 책과기 펜, 지도, 포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4개의 참여 코드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월드에 참여하기로 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만약에 교사가 참여 코드를 바꾸고 싶다면 한 번 더 누르면 참여 코드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월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제 가끔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점검하시거나 인터넷 네트워크 상태를 한번 확인하시거나 혹시 그래도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월드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메시지가 종종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혼자 하니까 일단 종료하고 월드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 옆에 보시면 월드에 참여하기 있고, 아까 참여 코드를 4개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월드에 같이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드 만들었죠? 네. 자, 월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제 모두먼들에게 첫 번째 임무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다른 모두먼들이랑 많이 떨어져라. 왜냐하면 모두먼들끼리 서로 이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것들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서로 방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떨어져서 제작하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문화유산이 이제 산과 능선이 있는 곳이냐 아니면 물이 필요한 곳이냐 라는 것들을 등등을 정해서 어느 지점에서 뭐 문화유적을 만들어야 가장 비슷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찾아보는 활동들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와서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 공간에서 문화유적을 만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월드의 바닥이 좀 더 넓어야 될 수도 있고 좁아야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려면 먼저 바닥을 다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를 선택하시고 잔디 블럭, 네, 잔디 블럭을 가져오셔서 빈 곳에다가 이렇게 네, 채워주는 활동들을 하시면 얼마든지 블럭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기초를 다지는 활동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일이 한 개씩 쌓아갈 수도 있고요.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려면 자, 키보드의 C키를 눌러주시고 자, 프로젝트에 들어왔죠. 새 프로젝트 5학년 1반이라고 하시고 생성 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고 자, 채팅 명령 build build build라고 하시고 블록은 자, 여기에 블록 채우기 나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잔디 블록입니다. 자, 시작은 물결은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이 물결0, 물결0, 물결0이고 내가 이동할 때마다 항상 제가 있는 곳은 물결0, 물결0, 물결0이다. 그래서 절대좌표와 상대좌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 하시고 마이너스 1 제가 있는 곳의 가장 바닥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10 하시고 자, 끝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두께는 하나만 한 칸 두께만 설정하자 라고 해서 마이너스 10 됐습니다. 아니면 두께를 좀 더 깊이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3 정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설정이 되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가서 build build 오 넓어졌죠? 자,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더 넓혀 볼까요? 채팅창에 가서 build 그렇죠. 계속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땅을 넓혀야 될 건지 생각해 보시면서 땅을 점점 확충해서 어느 정도 넓이를 만들어서 이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기초 다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월드 만들기랑 기초 다지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되죠? 네,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나무들도 다 이렇게 다 지워야 되죠. 필요 없는 나무들을 일단 다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다음 여기에서는 자, 명령을 클리어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라고 하고 자, 블록을 똑같은 블록으로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블록을 채우기 블록을 어떤 걸로 하시냐면 공기 블록으로 채우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10 자, 마이너스 1이 내가 있는 곳의 발바닥 밑이라고 했으면 내가 있는 곳은 0입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 10 마이너스 10 자, 내 발부터 어느 높이까지 공간을 전부 다 클리어 할 거냐 공기로 채울 거냐 라는 거 정하는 거죠. 자, 한 5나 한 7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교체하기 하시면 아마 이런 나무들은 다 지워질 걸로 보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클리어 보이시죠? 자, 사라졌습니다. 자, 여기 가서 이 나무도 한번 사라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뒤에서 클리어 됐죠? 자, 이렇게 바닥을 평평하게 다져주는 작업이 기초 다지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월드 만드는 방법과 자, 기본적으로
문화유적을 제작하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는 활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